제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추천 종목이라 그래서 2024년 첫날에 알파벳, 이 알파벳이 올해의 추천 종목이다, 가장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유튜브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이후로 한 이제 넉 달이 지났는데, 넉 달 이후에 여전히 알파벳이 최고의 유망 기업 중 하나다라는 1월달 내용에 보충되는 그런 형태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1월달에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2024년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22대 총선이 있죠.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연일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알파벳에 영향이 미치느냐?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기존의 선거와는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언론 매체가 아주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 기존에는 언론 매체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고, 그에 따라서 지상파 및 각종 언론, 이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제 보수 언론이 종편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지상파, 종편 이런 데의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미디어 매체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지상파나 종편의 레가시 미디어의 영향이 줄어든 것은 바로 이 알파벳의 사업체 중에 하나인 이 유튜브. 저도 지금 이 유튜브를 작성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가장 많은 SNS의 수단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이런 상황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전담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입니다. 저도 매일 아주 애청하는 프로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이 유튜브가 하루 평균 20만 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세계적으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채널을 만들게 된 1등 공신은 역시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입니다. 오세훈이 김어준을 유튜브로 내몰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김어준 씨가 아침에 시사 프로를 했던 것이 2016년인가 이제 그때쯤 되는 걸로 아는데, 그때 교통방송에서, TBS 교통방송에서 이 프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주 청취율도 높았고, 늘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했던 TBS의 간판 프로그램이 아침에 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 정치 세력들이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서울시장이 오세훈으로, 국민의힘의 오세훈으로 바뀌면서 김어준의 교통방송 프로를 없애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냐면, 아예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송국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에 대한 예산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한 명 너 물러나라, 그래서 안 물러난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오케이. TBS에 대한 예산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 김어준 씨는 TBS에서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
그 뭐 가을쯤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1년여가 지난 지금 TBS가 어떻게 됐느냐?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이 끊어진 상태, 그리고 다른 프로에서 뭐 어느 정도 뭐 광고 수익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TBS 그런 게 없죠. 그리고 TBS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외에는 그 TBS를 찾아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프로는 뭐 하나마나 거의 청취율이 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 그야말로 돈 없이 그야말로 연명을 좀 하다가 아예 지금은 손을 들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TBS 교통방송은 이제 존재를 찾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럼 김어준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시다시피 유튜브로 채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통방송에서 하던 포맷을 그대로 유튜브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오히려 종전에 그 교통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아예 유튜브의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각종의 무슨 뭐 슈퍼챗이나 이런 것도 뭐 수입이 있겠지만은 뭐 ARS 뭐 이런 것도 있고 오히려 더 그야말로 큰 돈을 벌고 있고 이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론조사 업체를 하나 만들었죠.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었는데 이 업체가 굉장히 정확한 여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것이 다른 여론조사 업체는 뭐 엉망이고 김어준이가 하는 거는 정확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그 샘플링을 특정 지역구에 가장 많은 그 여론조사 이게 조사 단위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여론조사 업체가 사람들이 잘 통화가 어려운 뭐 평일 뭐 오후나 뭐 이럴 때가 아니라 야간 시간 그리고 주말 많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론조사의 응답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측을 여론조사 꽃에서 했던 일이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지금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 꽃에서 하는 발표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이런 일이 그냥 일반적인 앞섬이 아니라 과학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한술 더 떠 지금 지난주부터 아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운동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연일 지금 2%에 출마를 해서 2%에 출연을 해서 각종의 홍보를 하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제일 마지막에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때 뭐 후원 계좌를 이렇게 언급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언급한다든가 해서 후원금을 유도하고, 혹은 유튜브의 구독자 증가를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아예 대놓고 노골적인 선거운동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이, 만약에 교통방송이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를 했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형태의 방송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파에서 특정 정당의 그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인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규제 요인이 사라진 자유롭게 그야말로 대놓고
이렇게 홍보를 해도 위법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선거에 출마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이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의 선거판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파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크게 먹히지 않는 것이 김어준의 뉴스공장보다 영향력이 큰 매체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얘기로 돌아와서 결국 이런 유튜브를 통한 이런 그 선거운동, 기존의 언론 매체를 대체하는 이런 선거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대놓고 편파적이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이런 채널이 있을까? 저는 제가 뭐 잘 부족한 탓인지 모르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저는 뭐 지금의 추세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각종의 여론조사를 갖다가 그대로 인용한 지역구 판세를 유튜브에서 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이기는 걸로 지금 뭐 상당 부분 조사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첫째, 유튜브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냥 TBS에 놔뒀더라면 오세훈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오히려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세훈이 괜히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멀쩡한 방송국을 다 날려버린 이런 멍청한 짓을 순간적으로는 자신이 나름 업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지금 국민의힘의 참패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을 작용했다. 민주당의 승리에 1등 공신 중에 저는 베스트 5 중에 한 명을 오세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에 알파벳은 앉은 자리에서 해피하게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각종 광고, 슈퍼챗, 기타 등등등등에 대해서 유튜브는 앉은 자리에서 30%의 수수료를 떼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의 사기업 하나가 국내 언론 환경 및 총선에 관한 재반 영향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 그러나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다. 그것이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의 정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영향력까지 지금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알파벳 더 늦기 전에 알파벳에 대한 매수를 주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알파벳의 현재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